1960년대 부산 시내를 중심으로 유흥과 오락실 등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며 부산을 장악한 조직이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 폭력조직으로 이름을 날린 칠성파입니다. 우선 당시의 상황부터 보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승만 정부 시기, 대한민국은 조폭들의 난동이 가장 악명을 떨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흔히 정치깡패라고 불렸던 조직폭력배들은 혼란스러운 초기 대한민국 정국 안에서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여러가지 위법 행위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여러 조폭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파들에게 테러를 가하기도 했으며, 여기에 대한 법적 제재는 당연히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뒤를 봐주며 조직들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정치 깡패들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고, 당시 깡패들은 말만 깡패지 실제로는 국가 권력을 등에 업은 범죄 집단이라서 사실상 처치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그 덕분에 깡패들은 전국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제멋대로 깽판을 치고 다녔었죠. 칠성파 또한 이 시기에 부산으로 모인 피난민 집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원래 이름은 세븐스타였으며 부산의 칠성다방 주변을 거점으로 삼아 시작하였다고 하여 칠성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초기 칠성파는 부산을 무대로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그동안 정치인을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잡았던 정치 깡패들은 5.16 군사정변 직후에 싹 쓸려나가게 됩니다.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정치 깡패 척결을 목표로 깡패 소탕 작전을 명령한 것이었죠. 당시 쿠데타로 인해 민심이 좋지 않았던 박정희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정치 깡패들을 탄압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조직들이 와해되고 두목격이었던 인물들이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같은 깡패 소탕 정책은 전두환 정권에서도 그대로 답습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그 유명한 삼천교육대가 바로 이런 조폭들을 사회화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력있고 유명한 네임드급 조폭들은 이미 공권력이 유착하여 경찰들에게 뒷돈을 찔러주어 교육대행을 피했고, 아무런 잘못 없는 거리의 불황자나 일반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끌려가게 되어 잔인한 훈련과 고문을 받게 되었죠. 때문에 삼천교육대에 대한 진상조사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깡패의 씨가 마른 것은 아니고 일부 유명한 정치깡패 몇 명을 본보기 삼아 죽였을 뿐, 정치깡패는 더욱 제도화되거나 리그로 옮겨 유흥업소와 권력에 달라붙었습니다. 이미 50년대에 경찰이나 공안기관이 흡수된 정치깡패도 적지 않았으며, 이런 식으로 80년대가 되도록 정치깡패는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칠성파 또한 부산에서 점점 더 커져갔으며, 이들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파는 나이트클럽이나 가라오케, 그리고 유흥주점 등으로 벌어들인 자본을 바탕으로 부산을 넘어 서울까지 진출했으며, 당시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조양은의 양은이파, 김태촌의 범서방파, 이동재의 오비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국구 조폭 조직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칠성파는 강력한 행동 강령으로 조직의 군기를 잡는 것으로 유명한데, 만약 탈퇴하는 조직원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가서 다리를 절단하는 식으로 위해를 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1970년대 말에는 이광환이라는 인물이 칠성파의 보스로 임명된 후 주변의 조직들을 흡수하여 부산 내에서는 견줄만한 조직이 없을 정도로 칠성파를 확장시킵니다. 한 번은 참깨 10톤가량, 약 5천만원 어치를 밀수입하여 들여오는데, 당시 밀수입한 참깨는 8배의 마진을 남기면서 꽤나 큰 돈을 벌어들이기도 하였죠. 이광환은 1988년 칠성파 간부 8명을 데리고 일본의 야쿠자 두목과 의형제 결혼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부산이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점과 일본 야쿠자들이 한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벌인 사건이었는데, 이 의형제 결혼식은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유명한 에피소드였으며 나중에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 장면을 똑같이 오마주하면서 재조명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 결혼식은 칠성파 내부 분열의 신호탄이 되는데, 당시 의형제를 맺었던 야쿠자 두목 가네야마 고사부로가 축하금 차원으로 칠성파에게 하나 약 1억 원의 금액을 주었는데, 이것을 두목 이광환이 개인 용도로 써버리는 바람에 밑에 있는 칠성파 간부들이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에 부두목 김영찬이 신칠성파를, 천달남이 영도파를 만들어 칠성파에서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김태촌을 필두로 한 범서방파를 포함해 굵직한 조직이 전국을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선언을 통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헌법에 보장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범죄와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과거 박정희 정부 때 정치깡패 척결과 다른 점은 그 이전에는 군사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소위 뇌물의 형태를 띤 상납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조폭들만 본보기로 골라서 잡았다면, 이때는 더욱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대대적으로 때려잡았습니다. 조승식 검사에 의해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이 구속되고 칠성파 간부들이 대거 체포되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칠성파 두목 이광환은 서울로 도피하지만 결국 특수대에 체포되었죠. 전국에 있는 조폭 조직들을 일망타진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대적인 척결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가며 계속해서 행보를 이어갔고, 칠성파도 해운대, 동래구 온천장 일대, 광안리, 서면 일대 등을 장악하며 막강한 세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이를 견제하는 나머지 조직들이 반칠성파를 결성할 정도로 칠성파는 막강해졌으며, 이 때문에 부산을 놓고 칠성파와 그에 반대하는 반칠성파 간의 세력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2006년
살얼음판 같던 조직끼리의 세력 다툼은 칠성파와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던 신20세기파가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그 정점을 찍습니다. 신20세기파는 대표적인 반칠성파 조직이었고 이들 중 58명이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난입해 야구방망이 등 둔기를 휘둘러 칠성파 조직원 4명에게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렇게 영락공원에서 양 조직 간의 이권을 놓고 벌인 세력 다툼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고 이후 경찰은 CCTV와 잠복 수사를 통해 이들 수십 명을 검거했습니다. 여담으로 신20세기파의 모조직이었던 20세기파와 과거 칠성파와의 대립은 2001년 전국적으로 흥행했던 영화 친구 줄거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력 다툼을 하던 두 조직 사이에 실제로 칼부림이 일어나 정한철이라는 사람이 살해되기도 했는데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이 조직원 출신이었던 친구를 통해 이런 에피소드를 듣고 영화 각본에 참고한 것이죠. 곽경택 감독은 영화 개봉 이후 칠성파 조직원들로부터 공갈 협박에 시달렸으며 당시 칠성파 두목이었던 권씨에 의해 3억 원을 갈취당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칠성파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확실히 그 세력이 양지에서 음지로 숨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는 칠성파의 한 간부가 잠실의 롯데호텔에서 천여 명의 하객을 초대해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는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유명 조폭들 수백 명이 모이게 되어 경찰들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호텔 주변에 약 230명의 경찰 인원이 투입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죠. 2017년 한때 전국을 주름잡던 칠성파의 두목 이광환은 70대가 되었고 뇌경색과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오른팔만 사용할 수 있으며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몸 시중을 위한 남자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는데 이광환은 집이나 사우나에서 남자 간병인과 함께 목욕을 할 때마다 그에게 음란한 말과 강제추행을 수십 차례 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남자 고용인은 이광환을 고소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광환은 간병인이 싫은 내색을 하면 칠성파 두목임을 과시하며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어디에 있든 잡아올 수 있다며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칠성파는 조직의 규모를 키우면서도 한꺼번에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지역별로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천장 칠성, 서동 칠성, 연산 칠성, 기장 칠성 등으로 부르며 그 중에서도 완월동 칠성파가 본가 칠성으로 불리는 핵심 조직입니다. 현재는 과거처럼 유흥가를 이용하거나 싸움으로 세력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토토, 도박, 건설 등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마치 재벌처럼 조직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옛날처럼 조폭들이 거리에서 설치던 풍경은 많이 사라졌지만 칠성파는 여전히 건재하며 음지에서 활발하게 지능적으로 조직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